때로는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침대가 당신을 덮는 천이 아니라 영혼을 감추는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과의 접촉을 잃은 것 같고 움직일 내면의 불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라고 묻습니다.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주저함은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정신의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훨씬 더 깊은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당신을 멈춰 세우고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고집, 게으름, 의욕 부족이 아닙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오는 부름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너무 지쳐서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기도 하고 수년간 짊어져 온 정체성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며 때로는 무의식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도 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열린 마음은 사람의 행동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일들이 무의미해지고 말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외부 세계에 보이지 않는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우울증과 혼동되지만 융은 이것이 다른 과정의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목표는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조급함은 일어나서 뭔가 해봐 라고 압력을 가하는 반면 영혼은 너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 먼저 멈춰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내면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공허함, 주저함, 그리고 탈진감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비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물러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진실에서 멀어질 때 영혼은 상징, 꿈, 행동 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때 영혼은 실제로 내 말을 들어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의식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해온 자신의 면이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분노, 말하지 않은 말, 미뤄둔 결정의 일부 또는 수년간 무시해온 꿈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신호는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몸이 지쳐서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대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들조차도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체성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이 영혼도 자라면서 더 이상 예전의 정체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러한 억압의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들이 산처럼 커지고 가장 단순한 결정조차도 지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재건의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흙이 필요하듯이 영혼은 어둡고 고요하며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기는
일종의 내적 격리입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종 이러한 과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해. 뭔가 바쁘게 지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 해. 라는 압박감은 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유는 이 점에 대해 영혼은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고통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주저함은 처벌이 아니라 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의식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영혼이 당신을 재정렬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조용한 단계로 여겨야 합니다. 영혼은 언제 멈춰야 할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 모델에서 정신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힘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이루기 전 바다가 물러가는 것처럼 정신은 때때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외부에서는 침묵, 주저함, 비관주의로 인식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강렬한 재구조화가 진행됩니다. 유는 이래 정신에너지 분배의 재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삶의 특정 시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이 깨지고 정신은 에너지를 외부로 쏟기보다는 내면으로 집중합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현대인들이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비유될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번아웃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진정한 시작은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중심에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이상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일상의 업무는 의미를 잃고 외부 세계는 흐릿해집니다. 때로는 자신이 즐기는 활동조차 낯설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물러나면 사람은 더 이상 이전 성격을 유지할 수 없지만 새로운 성격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상태 사이에 갇히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융은 이 중간 단계를 정신적 공백이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물러나면 의식의 통제 영역이 좁아지고 이것이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과정에서 내가 게을러진 걸까? 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모든 것이 이토록 무거운 걸까?와 같은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융의 비밀 지도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들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물러나면 의식은 벌거벗은 채로 남게 되고 외부의 역할, 가면, 패턴은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자신을 인도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정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기억력이 흐트러지고 시간 지각이 변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꿈의 강도가 증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이 시기에 무의식이 지도처럼 그림 속으로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물러나면 외부 세계의 소음은 사라지고 내면 세계의 상징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것이 이 시기에 어떤 꿈은 불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꿈은 안내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영혼의 물러남을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끊임없이 활동적이며 항상 훌륭하게 보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물러나더라도 사람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일하러 가보,
무언가를 성취하고 강해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유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을 내면의 부름이 억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문란함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내면의 신호를 억누르면 영혼은 더욱 가혹하게 개입합니다. 더욱 강렬한 거부감, 더 무거운 감정적 부담, 그리고 더 큰 사회적 위축이 나타납니다. 윤의 차트에서 중요한 점은 영혼이 물러남으로써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종종 집단 세계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당신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은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이 지치듯이 영혼이 물러설 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칩니다. 영혼의 후퇴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부름입니다. 당신의 예전 삶의 방식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직 의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 공간은 당신이 가장 고군분투하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유는 이 상태를 환생전 인격의 어둠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어둠은 고요하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오늘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단절된 기분을 느낀다면 영혼이 후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쁜 징조가 아니라 중대한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영혼이 후퇴할 때 당신의 의식은 그림자와 맞서고 낡은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후퇴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게으름, 무절제,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유에 따르면 이는 무의식이 의식적 자아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때 보통 다른 무언가로 향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환점이 아니라 멈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멈추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은 사실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영혼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자기장이 흐트러지면 오른쪽으로 돌지 않듯이 영혼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융은 자신의 내담자들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삶에 완전히 지쳤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해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는 여기서 피난처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의식이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내부 세계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전이는 의식에 의해 주저함, 피로,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욕망으로 경험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영혼은 실제로 네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시기를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과정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은 욕망은 외부에서 볼 때 단지 만성적인 주저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영혼은 옛 쟁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절체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은 침대 비유를 일종의 정신적 자궁으로 여깁니다. 옛 자아의 죽음에서 새로운 자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혼은 실제로 깊은 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건 기간 동안 사람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합니다.
삶에 대한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말하기를 꺼리고 자신을 표현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정신이 산만해지고 사회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창의적인 면이 닫히고 전대로 무의식에서 강력한 삼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쇠퇴가 아니라 준비 단계입니다. 영혼은 에너지를 내면으로 끌어들여 의식적인 자아가 듣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내면의 인도를 잘못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움직임, 생산성,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삶을 찬양합니다. 알아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사람은 곧바로 죄책감을 느끼며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죄책감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영혼이 뒤로 물러나 당신을 인도하려 애쓰는 동안 의식은 사회적 압력에 눌려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실패가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의식의 이러한 판단을 무시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만약 그 리듬이 속도를 늦추도록 요구한다면 영혼은 당신을 잠들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리듬이 침묵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리듬이 내향성을 나타낸다면 영혼은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혼은 당신의 의식으로부터 운전대를 빼앗아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의식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부름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길에서 막혔을 때 영혼은 에너지를 차단하고 대안적인 길을 보이게 합니다. 유는 이를 방향을 바꾸려는 영혼의 압력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주저함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를 구함으로써 극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러한 주저함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약한 신호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신이 느끼는 멈추고 싶은 강한 욕망은 실제로는 옛 생활 방식은 끝났다.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기 전에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붕괴가 아니라 적응의 과정입니다. 한양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가장 분명한 단계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거운 감정이 미래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 진정이 미래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당신을 어디로 부르는지에 대한 질문은 융의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 삶의 변화의 기원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는 내적 압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의식이 당신을 어딘가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는 외부 세계의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잊혀진 부분이자 수년간 침묵해온 방향이며 해소할 수 없는 그림자이거나 기능을 멈춘 정체성의 붕괴 지점입니다. 윤에 따르면 무의식은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축, 주저함, 무거움은 항상 방향전환의 진톤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정신이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결정기입니다. 무의식의 부름은 종종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분노, 슬픔 또는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내용이 정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의식적인 자아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개인의 현재 삶의 방향에 대해
강력한 무의미감이 솟아오릅니다. 하는 일, 주변 환경, 습관이 갑자기 낯설어 보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행동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식은 여기서 낡은 지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유는 이를 영혼의 어둠의 마스터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자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강력해서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을 잠재웁니다. 왜 눕고 싶어 할까요? 의식은 이 심오한 대립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그림자 영역으로 쏟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선짓하면 외부 세계는 흐릿해지고 자아 패턴은 무너지며 오래된 진실은 무의미해집니다. 마음속에 박힌 문장, 바로 이 부름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순 없어. 이 문장은 종종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면에서 리어포즈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은 당신을 옛 자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당신을 내면으로 끌어당겨 멈추게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러한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이 절정기에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독백이 심화되고 과거의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르고 어떤 것들이 갑자기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경계선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쪽은 과거로, 다른 한쪽은 미래의 자신으로 열립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그 자리에 붙잡아둡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의 죽음 없이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변화의 절정은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깨달음을 주는 시기입니다. 유는 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혼은 당신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당긴다. 이 운명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무의식이 당신을 부른다면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무의식은 더 큰 자유의 길,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진실, 내면의 재능, 해로운 환경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운 삶으로 당신을 재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름의 첫 신호는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는 어떤 방향도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용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의 부름은 바로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름은 당신을 어둠이 아닌 어둠 속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은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낡은 자아를 놓아주도록 돕기 위해 개입하는 가장 큰 신호일 것입니다. 영혼은 준비 여치는 결코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멈추고 부르고 인도합니다. 오늘 당신도 이 심오한 고요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진실된 것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윤에 따르면 이 오랜 정체, 주저함,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미해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스스로를 대연하거나 다시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물러난 상태에서 의식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해결책은 자신의 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가로막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 정체성은 더 이상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탈출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통합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 점에 가장 강조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는 자연스럽게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알아서 일어나 행동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저항한다면 이 저항은 장애물이 아니라 지침이 됩니다. 영혼이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영혼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의식은 이를 약함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함은 옛 인격의 붕괴입니다. 새로운 인격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 속에 남아 있습니다. 통합을 향한 첫걸음은 이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상태를 그림자와의 화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감정, 거부된 측면, 그리고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은 통합될 수 없습니다. 알아서 탈출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거부하지 않고 인식하며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는 왜 더 이상 이렇지 않은 걸까? 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갱신이 반드시 상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의식은 먼저 당신을 끌어내리고 뿌리로 이끌고 억압된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며 당신이 마주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주침의 순간은 종종 가장 지치게 만들지만 바로 이때 해방이 시작됩니다. 탈출구에서 비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그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무의식이 자신을 어디로 밀어붙이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변화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 영혼을 억압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통합은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영혼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영혼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요는 자신을 자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의 탈출 모델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멈추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통합하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영혼의 리듬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다는 것은 그림자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서 배제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요를 통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역할, 타인의 기대, 사회적 압력,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거리를 두었던 삶의 패턴,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당신을 멈추도록 강요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탈출구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그것들을 왜 짊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강요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무의식의 언어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영혼의 언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정체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정체가 변화에 서곡임을 아십시오. 영혼이 당신의 속도를 늦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곳에서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출구는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합이 일어날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고 영혼과 마음이 맑아지며 자신의 삶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면의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의식이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탈출구는 강요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영혼의 말을 듣고 그 부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리듬에 맞춰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주저함, 무거움, 정체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오랜 세월 누적된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이 재건을 위해 속도를 늦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융심리학에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영혼의 후퇴는 사실 잠이 아니라 깊은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종종 감지할 수 없게 진행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외부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일상의 리듬은 당신을 피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은 붕괴가 아니라 해리입니다. 영혼은 당신을 옛 자아로부터 분리하고 새로운 자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알아서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에너지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보통 사람이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피곤함을 느끼지만 이 피로는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 이 상실은 목적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래된 길이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쳐있지만 이 지쳐있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공허함입니다. 융은 영혼이 재생을 준비하면서 먼저 의식을 멈추고 그 다음 그림자를 보이게 한 다음 개인을 진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영혼의 잠으로 착박하는 시기는 사실 새로운 의식층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내부 메커니즘은 자연의 수만처럼 작동합니다.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한지 겨울을 준비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겨울에 있다면 이 시기는 당신을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기 위해 옵니다. 알아서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정체는 끝의 신호가 아니라 과도기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도 새로운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사이는 영혼의 재건에 필요한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새로운 자아가 아직 의식 속으로 드러나지 않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용은 마치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생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내면의 필요성입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의식은 외부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융의 가장 인상적인 명언 중 하나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사람은 먼저 해체되고 그 후에 통합된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해체는 재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오래된 패턴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패턴들은 깨져야 하고
내면의 공간은 비워져야 하며 정신은 새로운 구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결핍, 질병 또는 자신 내부의 단절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후퇴했다면 그것은 미래에 더 올바른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불운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은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더 이상 지닐 필요가 없는 정체성일 뿐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때 당신은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정체가 실제로는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이 새로운 의미에 대한 부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맡아왔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치게 하는 관계들이 당신을 뒤로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방향으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잠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멈췄다면 그것은 당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당신이 곧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첫 숨결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맑고 강하고 진실된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통합된 영혼으로 삶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